그동안 오래 살았잖아. 이혼해. 저녁 식탁에 앉은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래 살았잖아. 내 인생 찾고 싶어. 더 이상 감정이 없어. 각자 길 가자. 그게 서로에게 좋아. 20년을 함께한 아내 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죠.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철수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봄, 철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20년째.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왔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게 똑같아 보였죠. 아침에 출근하고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 집에 가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주말에 시간 돼? 점심시간 옆자리 동료 상우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인데? 우리 등산 모임 있거든. 한번 나와봐. 사람들 좋고 공기도 좋고.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등산이라니. 학창 시절 이후로 산에 가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하지만 상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기분 전환 좀 해. 철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철수는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죠. 어디 가요?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그래요. 영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더 말하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6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상우가 손을 흔들며 철수를 불렀죠. 얘들아, 내 동료 철수야. 오늘 첫 참가.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무리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미예요. 이 모임 만든 사람이죠. 38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화장은 옅었지만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등산복도 어딘가 세련돼 보였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철수라고 합니다. 첫 등산이에요? 천천히 오르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은미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뭔가 이 사람 주변에만 공기가 다른 것 같았죠. 자, 그럼 출발할까요? 은미가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갔죠. 철수는 상우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숨이 차기 시작했죠. 하지만 은미는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5분만 쉬어요. 물 충분히 마시고요. 은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물통을 꺼내 물을 마셨죠.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쓰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1시간을 더 오르자 드디어 정상이 보였습니다. 와! 은미가 양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아래로 펼쳐진 도시 풍경, 파란 하늘, 흰 구름. 철수는 넋을 놓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은미의 환한 미소가 그녀의 자유로운 몸짓이 눈에 들어왔죠. 뭔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석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미가 철수에게 다가왔죠.
어때요? 올라올 만했죠? 네. 좋네요. 다음 주에도 와야 해요. 다음엔 더 좋은 코스로 갈 거예요. 은미는 철수의 어깨를 톡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하산 후 일행은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막걸리와 파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등산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쏟아냈죠. 은미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요즘 북촌에 작은 갤러리 공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다는 듯 귀를 기울였죠. 젊은 작가들 전시도 하고 문화살롱 같은 것도 열려고요. 요즘 시대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철수는 막걸리 잔을 들고 은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갤러리, 문화, 예술. 평소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였죠. 하지만 은미가 말하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와, 멋지다. 돈 많이 들겠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미는 웃으며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투자자 몇 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뜻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요. 은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졌죠.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자리는 계속됐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많이 나왔죠. 상우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때? 올만하지? 응. 생각보다 괜찮네. 철수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은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내 영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네. 영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벗고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등산로, 정상, 은미의 미소, 뒤풀이 자리. 뭔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45살. 벌써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배도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철수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철수는 다시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어느새 등산은 철수의 주말 루틴이 됐죠. 그리고 매번 은미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 사람들을 이끄는 그녀, 자유로운 그녀. 철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등산 모임 2달째, 평일 오후 문자가 왔습니다. 철수 씨, 오늘 퇴근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은미였습니다.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 철수는 답장했죠. 네, 괜찮아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야, 오늘 회식인데? 약속이 있어서. 상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구석, 은미가 원피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요즘 등산 모임 나오는 게 제일 기다려지지 않아요? 네, 그렇긴 해요. 저도요. 특히 철수 씨가 오는 날은 더 그래요. 철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죠. 갤러리 사업 투자 구조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철수는 사실 그런 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자신을 믿는다는 게 기분 좋았죠. 그날 이후 평일 만남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이틀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손이 가까워졌고 어깨가 스쳤습니다. 헤어질 때 포옹이 길어졌죠.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은미와 있을 때만큼은 다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제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뭔데요? 은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갤러리 공간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였죠.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북촌 한옥 리모델링에서 갤러리랑 카페를 같이 운영하려고요. 철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구체적인 계획. 진짜였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원래 같이 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빠지셔서 은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죠. 얼마나 필요한데요? 8천만 원이요. 저도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그냥 혹시 철수 씨가 여유 있으시면 투자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수익이 나면 지분대로 다 드리고요. 8천만 원. 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안 나왔고 적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철수 씨. 근데 급한 게 이번 주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해서요. 은미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느끼며 말했죠. 알겠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은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철수 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 사업 꼭 성공시켜서 철수 씨한테 보답할게요.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영희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죠. 철수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적금 4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3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더 가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투자였습니다. 은미의 사업은 분명 잘 될 거였죠. 그녀는 똑똑하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갤러리가 성공하면 자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은미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세계에 자신도 속하고 싶었죠. 그냥 등산 모임 멤버가 아니라 그녀의 진짜 동료, 동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틀 뒤 철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4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끌었었습니다. 3천만 원.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500만 원. 총 8,500만 원. 밤 10시 철수는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에 은미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떠 있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죠.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으로 은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했어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업 시작하면 제일 먼저 초대할게요. 철수 씨가 없었으면 이 일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철수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았죠. 은미와의 관계도 이제 더 가까워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든 모양이었죠. 철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는 반대편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천만 원. 20년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죠. 은미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갤러리 오프닝 날 와인 잔을 들고 함께 웃는 모습, 사업이 잘 돼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송금하고 일주일 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은미와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철수는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 영희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죠. 앉아봐요. 영희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철수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영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죠. 이유가 뭔데요? 더 이상 감정이 없어요. 우리 20년 살았지만 이젠 각자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쉬웠습니다. 철수는 어깨가 가벼워졌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죠. 퇴직금이랑 예금. 알겠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죠.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철수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뭐예요, 이게? 앉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았죠. 영희가 파일철을 펼쳤습니다. 카드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죠. 지난 6개월간 당신이 쓴 돈이에요. 강남역 카페, 한남동 와인바, 여의도 레스토랑.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영수증, 사진, 은행 거래 내역이 차례로 나왔죠. 이 여자 정은미 씨죠? 등산 모임에서 만난. 철수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영희는 계속했죠. 지난주 당신이 송금한 8천만 원. 적금 해지하고 마이너스 한도 끌어쓰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보낸 돈. 어떻게? 은행 거래 내역은 부부라면 조회할 수 있어요. 카드 명세서도 마찬가지고요. 영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진이에요. 당신이랑 그 여자가 한강에서 걷는 거, 카페에서 손잡은 거, 와인바에서 웃는 거.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차갑게 말했죠.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계산도 다 됐고요. 위자료?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니까 당연히 청구하죠. 변호사가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철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죠. 퇴직금 1억이죠? 절반은 제 겁니다. 5천만 원. 예금도 남은 거 반반. 거기다 위자료 3천만 원. 합의 안 하면 법원 가면 돼요. 일주일 후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엔 영희와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죠.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송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는 뻔해요. 영희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죠. 재산 분할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은미에게 보낸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끝까지 철수를 보지 않았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20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았지만 철수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휴대폰을 꺼내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은미 씨, 나 이혼했어요. 네.
오늘 합의했어요. 이제 우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 축하해요. 결정하느라 힘들었죠? 괜찮아요. 은미 씨 때문에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축하주 마시러 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죠.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은미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레스토랑에서 은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정말 수고했어요, 철수 씨.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은미 씨, 갤러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천천히 진행 중이에요. 언제쯤 오픈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대화가 자꾸 끊겼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연락할게요. 저녁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은미는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났죠. 그럼 연락해요, 철수 씨. 등을 돌려 걸어가는 은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젠 집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이미 짐을 빼고 나갔고 철수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8천만 원을 은미에게 줬습니다. 8천만 원을 영희에게 줬습니다. 총 1억 6천만 원. 20년 모은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은미가 있으니까요. 철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된 날, 철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냈죠. 아니, 사실 회사에 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나온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0년 결혼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퇴직금 절반, 예금 절반, 위자료 3천만 원. 철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제 자유입니다. 은미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철수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와인 2병이 놓여 있었죠. 은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왔어요? 은미가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죠. 뭔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철수 씨. 드디어 자유의 몸이네요. 은미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철수도 잔을 들었죠.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철수는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럼요. 은미는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봤죠. 뭐 먹을까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갤러리는 언제 오픈해요? 투자한 지 벌써 1달 됐는데. 아, 그게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북촌 현장 한번 보러 가도 돼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위험해요. 나중에 마무리되면 보여줄게요. 은미는 계속 시선을 피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예전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침묵만 흘렀죠. 은미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은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미팅이 있어서 저녁은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 은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할게요. 철수 씨.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일정 보고 연락할게요. 은미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그냥 바쁜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영희가 떠난 집, 가구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엔 여유 있게 시간 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네, 그럴게요. 짧았습니다. 예전엔 이모티콘도 붙이고 하트도 보냈는데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등산 모임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은미를 볼 수 있었죠.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미 씨는요? 아, 은미 씨? 오늘 못 온대. 단톡방에 공지 올렸어.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등산 모임 단톡방을 확인했죠. 오늘 개인 일정이 생겨서 불참할게요. 다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은미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철수는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올라갈래? 상우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올게. 그래, 알겠어. 사람들은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은미가 없는 등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은미는 연락이 없습니다. 철수는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은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미 씨, 나예요. 오늘 등산 못 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럼 저녁에라도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은미 씨, 혹시 저한테 뭔가 불편한 거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알겠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철수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등산 모임 단톡방에는 은미가 계속 불참 공지만 올렸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등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이혼하고 나서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은미 씨는 어떻게 됐어?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철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미였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나예요. 일주일 만에 듣는 은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미 씨, 어떻게 지냈어요? 연락이 없어서 미안해요. 정말 바빴어요. 갤러리 일 때문에. 그래도 문자 한 통은. 미안해요, 진짜. 근데 철수 씨,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요? 갤러리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추가로 8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8천만 원요? 네. 원래 같이 하기로 한 다른 투자자분이 또 빠지셔서 철수 씨밖에 없어요. 철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은미 씨, 저 지금 돈이 없어요. 이혼하면서 다 나갔어요. 그럼 대출 받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신용대출도 이미 받았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은미 씨, 미안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철수 씨 잘못 아니에요. 그럼 끊을게요. 잠깐만요.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추가로 8천만 원. 은미는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철수를 보고 싶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철수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을 걷다가 문득 여의도 쪽 레스토랑 거리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은미와 자주 오던 곳이었죠. 혹시 은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미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미가 그 남자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장난스러운 몸짓, 철수에게 했던 그 몸짓.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번 주 철수와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남자가 뭔가 말했고 은미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죠. 철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옆 건물 뒤로 숨었죠.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은미와 그 남자가 나왔고 남자가 은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둘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죠. 은미의 차가운 태도, 연락 끊김, 추가 투자 요청, 그리고 다른 남자.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철수 씨, 드디어 갤러리 오픈해요. 오프닝 파티에 꼭 오세요. 토요일 저녁 7시 북촌 갤러리. 은미였습니다. 철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추가 투자금을 못 구했다고 했는데 오픈을 한다고? 처음 받은 8천만 원만으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은 걸까? 철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요. 토요일 저녁, 철수는 북촌의 한옥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갤러리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공간. 입구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든 사람들, 화려한 옷차림. 철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대미술 작품들. 사람들은 작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은미를 찾았습니다. 구석에서 은미가 보였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철수가 다가갔습니다. 은미 씨. 은미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철수 씨. 왔어요? 축하해요. 드디어 오픈했네요. 네, 고마워요. 은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죠. 잠깐만요. 아는 분이라서. 은미가 철수를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손님들이 많아서 천천히 구경하고 가요. 은미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요. 언제요? 연락할게요. 은미는 다시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은미를 바라봤습니다. 은미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를 완전히 잊은 것처럼. 그때 익숙한 남자가 은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남자. 은미가 환하게 웃으며 남자를 맞았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철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북촌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갤러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은미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철수는 그 돈을 줬습니다. 20년 모은 돈을, 가정을, 모든 것을. 갤러리 오프닝 다음 날, 철수는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미 씨, 우리 한 번만 만나요. 얘기 좀 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신용대출 2천만 원 연체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미납. 즉시 입금 바랍니다. 카드 대금 500만 원 연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괜찮아. 은미 씨는 어떻게 됐어? 갤러리 오픈했다며?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15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한도는 3천만 원 모두 사용 중이시고요. 대출 상환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달 말까지 최소 200만 원은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만 원. 월급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생활비, 월세, 식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 월급 350만 원. 지출 월세 100만 원, 대출 이자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카드값 50만 원. 적자였습니다. 매달 적자. 은미에게 준 8천만 원.
영희에게 준 8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 20년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차용증이 있나요? 없습니다. 구두로 투자한다고 하고 송금했어요. 계약서는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명목으로 송금했죠? 투자금이요. 갤러리 사업.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상대방이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그걸 반박하기 어렵죠. 하지만 8천만 원이에요. 금액이 큰 건 알지만 법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요. 철수는 무너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계약서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보낸 돈,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더 많은 돈을.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말, 철수는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일용직, 건물 청소, 야간 경비, 주말 알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건물 청소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8만 원. 일요일도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면 640만 원. 회사 월급과 합치면 1,000만 원.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이 철수를 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이쪽으로. 청소도구를 건넸습니다. 걸레, 버킷, 유리 닦는 도구. 1층부터 3층까지 복도랑 계단 청소하시면 됩니다. 화장실도요. 네. 철수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20년 회사 생활. 차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새벽에 걸레를 들고 있습니다. 복도를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닦았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청소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9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관리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8만 원. 철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5살 남자. 눈 밑엔 다크서클. 얼굴엔 주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몰랐습니다. 철수가 새벽에 무엇을 하는지. 점심시간에 졸았습니다. 상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괜찮아? 응. 요즘 잠을 못 자서. 병원 가봐.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퇴근 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 3회. 한 달에 150만 원. 편의점 카운터에 섰습니다. 새벽 2시 교대 직원이 왔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2시간 수면.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죠.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카드값을 냈습니다. 월세를 냈습니다. 남은 건 10만 원. 저축했습니다.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 8천만 원을 모으려면 660여 개월.
55년. 철수는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55년. 100살이 넘어야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철수는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미의 번호는 여전히 차단돼 있었습니다. 등산 모임 단톡방을 확인했죠. 은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등산 북한산으로 갑시다. 밝은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철수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죠. 연락처에서 은미를 삭제했습니다. 사진도 지웠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빛, 그리고 후회.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철수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기계처럼 돌아갔죠. 새벽 5시 기상, 6시 건물 청소, 9시 회사 출근, 6시 퇴근, 화수목 편의점 야간 알바, 주말 하루 종일 청소일, 휴일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었죠.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우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살 엄청 빠졌네. 괜찮아.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나 도시락 싸왔어. 철수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죠. 1,000원. 점심값도 아껴야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 그게 목표였죠.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복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 승진 명단 나왔대. 누구누구 올라갔어? 철수는 관심이 없었죠. 자신은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었으니까요. 상우가 달려왔습니다. 야, 너 전부인 영희 씨 알지? 왜? 우리 회사 경쟁사인데 거기서 부장으로 승진했대. 여자로는 최연소래. 철수는 멈췄습니다. 뭐? 영희 씨 맞지? 전에 사진 본 적 있어서. 업계에서 요즘 난리야. 상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죠. 회사 내부 게시판 캡처. 축하합니다. 영업 2팀 영희 부장 승진.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희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 자신감 있는 표정. 승진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대단하지? 이혼하고 완전 날아다닌데. 실적도 1등이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철수는 건물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죠. 영희는 부장이 됐습니다. 승진했죠.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 없이 더 잘 살고 있었죠. 철수는 복도 끝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 저 안에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겠죠. 철수는 혼자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청소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죠. 아메리카노 한 잔. 2,500원. 작은 사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았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밖을 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죠.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숨이 멎었죠. 카페 유리창 밖 영희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걷고 있었죠. 딸과 아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말하며 손짓했죠. 딸이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장난치듯 영희 어깨를 툭 쳤죠. 세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죠.
자신을 보지 못하게 가족은 카페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저녁을 먹으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봤죠.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죠. 영희가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웃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니, 자신이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죠. 철수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차가워진 커피, 쓴맛만 남았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섰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죠. 그냥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죠. 아빠 연락 좀 해요. 걱정돼요. 철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는 지금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모든 돈을 날렸다고?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다고? 철수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죠. 비에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45살. 하지만 50살처럼 보였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철수였죠. 20년 회사 생활, 20년 결혼 생활, 모두 잃은 남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철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 채널을 또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철수 혼자, 텅 빈 집,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영희랑 여행 갔을 때, 명절날 다 같이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러 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철수는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렸죠.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죠. 현관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을 켰습니다. 앱 목록이 보였죠. 등산 모임 앱. 은미와 처음 만났던 그 모임. 철수는 앱 아이콘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표시가 떴죠. 삭제하시겠습니까? 철수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앱이 사라졌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 하나씩 지웠습니다. 상호만 남겼죠. 회사 동료니까.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은미와 찍은 사진들. 등산로, 카페, 한강. 모두 지웠습니다. 흔적을 지웠죠.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도. 철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걸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등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걷기를 시작했죠.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혼자 이어폰도 끼지 않았죠.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연인들. 철수는 그들을 지나쳤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말 걸지도 않았죠. 그냥 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철수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하늘은 회색이었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난간에 기댔죠.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 은미와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이제 혼자였죠. 철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죠. 집으로. 일요일. 청소 일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았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수입 1,000만 원. 회사 월급 350만 원. 청소 알바 640만 원. 편의점 알바 150만 원. 지출 990만 원. 월세 100만 원. 대출 이자 80만 원. 카드값 50만 원. 생활비 6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30만 원. 나머지 잡비, 저축 10만 원. 철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달도 1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죠. 8천만 원 빚. 월 10만 원씩 갚으면 800개월. 66년 하고도 8개월. 철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0살이 넘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으니까요. 저녁, 철수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3,000원짜리, 젓가락을 들었죠.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먹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보였죠.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철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었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샤워를 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앨범을 열었죠. 아이들 사진, 딸의 중학교 입학식 사진, 아들의 축구대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은 없었죠. 철수는 아이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컸겠죠.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 철수는 그들의 일상을 모릅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누구랑 친한지 모릅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봤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은미,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죠. 욕망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특별해지고 싶은, 젊어지고 싶은, 중년의 허영,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진짜 잃은 건 따로 있었죠. 가족, 영희, 아이들, 20년 쌓아온 일상, 저녁 식탁에서 나누던 대화, 주말 아침 함께 먹던 아침밥, 아이들 학교 이야기 듣던 시간, 영희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설레지 않는, 하지만 진짜인. 철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눈물이 났죠.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울었으니까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었죠.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철수는 일어났죠. 세수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죠.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걸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러.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연락할 수 있을 만큼, 조금이라도 당당해질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홀로 새벽 어둠 속을. 건물에 도착했죠.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걸레를 적셨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철수의 고독한 일상이, 그리고 그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지고 늦은 깨달음의 아픔을 안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철수는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뒤로, 반복했죠. 이게 지금 철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질서였다는 것을. 화려한 새 출발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철수는 계속 걸레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끝없이. 새벽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